개인 사업자로 정말 잘 나가고 계신 대표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꼭 마주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세금 문제잖아요. 흔히들 법인 전환하면 세금 아낀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이 법인 전환이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수준에 넘어서 내 사업을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 전략이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핵심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업은 막 성장하고 통장에 돈도 쌓이는데 종합소득세랑 건강보험료 고지서 딱 받아보는 그 순간 와,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은 바로 그 기분 느껴보셨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업 소득이 늘면 늘수록 개인 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법인은 고작 10%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차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법인 레버리지 전략이 출발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법인 전환을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어수단으로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아낀 세금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렛대 삼아서 성공을 더 빠르게 앞당기는 아주 공격적인 성장 전략으로 법인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4단계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쿠션 만들기. 두 번째, 성장 가속화 자락기. 세 번째, 스마트하게 현금화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승계까지. 이 4단계를 통해 어떻게 부를 완성해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개인 사업자가 겪는 딜레마, 바로 이 고세율이라는 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말 열심히 벌면 벌수록 세금이랑 건보료라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느낌 다들 받으시잖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돌파구가 바로 1단계, 쿠션 만들기입니다. 그냥 세금으로 사라질 뻔한 돈을 미래 성장을 위한 든든한 자본으로 바꾸는 첫걸음이죠. 자,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 원의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 사업자로 있을 때보다 무려 5,620만 원이라는 현금을 회사 안에 고스란히 남겨둘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방금 본 이 5,620만 원이 그냥 아낀 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업을 다음 단계로 쏘아올릴 로켓의 연료, 즉 첫 번째 레버리지 자본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1단계에서 재투자할 종잣돈, 즉 쿠션을 확보했죠? 그럼 이제 2단계입니다. 이 법인이라는 틀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더 큰 자금을 끌어와서 성장에 불을 붙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은 대표님 개인의 신용 하나에 모든 걸 의존해야 하는 정말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지분 투자, 정책 자금, 신용 보증,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확 늘어나죠.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법인은 대표님 개인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그릇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대표님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인이라는 그릇 자체의 재무 상태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업도 성장했고 법인의 이익도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꺼내서 내 개인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세금 폭탄 맞지 않고 아주 똑똑하게 말이죠. 그게 바로 3단계 스마트한 현금화입니다. 법인에 쌓인 이익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권, 배당, 퇴직금, 그리고 지식재산권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핵심 목표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 돈을 꺼내면서 내는 세금이 우리가 1단계에서 아꼈던 그 세금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구 전략의 핵심이에요. 이건 정말 똑똑한 방법인데요. 뭐냐면요. 대표님이 그동안 사업하면서 쌓아온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 있죠. 예를 들면 브랜드 가치나 노하우, 특허 같은 것들요. 이런 걸 내 법인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합법적으로 받아오는 거죠. 근데 이 전략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 바로 이 숫자 60%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무려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세금이 아예 안 붙는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건 정말 대표님이 수년간 고생한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율 자체가 급여보다 훨씬 낮고요.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현금화 수단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단계입니다. 자산 승계. 여기서부터는 아예 게임의 판이 바뀝니다. 단순히 사업을 키우는 걸 넘어서 우리 가문의 부를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바로 그 목표로 전환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법인을 처음 만들어서 아직 회사 가치가 거의 없을 때, 바로 그때 자녀에게 지분을 미리 조금 떼어주는 거죠.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회사 가치가 1억일 때 자녀에게 준 10% 지분은 1,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가 100억짜리로 크면 그 똑같은 10% 지분 가치가 얼마가 되죠? 무려 10억 원이 됩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1천만 원짜리가 10억 원으로 불어나는 그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금은 맨 처음에 줬던 그 1천만 원에 대해서 딱 한 번만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바로 법인을 활용한 사전 증여의 무서운 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눈앞의 세금 문제에서 시작해서 아주 먼 미래의 자산 승계 계획까지 4단계 전체 여정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표님의 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1단계, 이제 막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2단계, 더 큰 성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3단계, 그동안 쌓아놓은 이익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벌써 4단계,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결국 이 마지막 질문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대표님의 지금 사업 구조는 단순히 오늘 당장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입니까? 아니면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다가올 당신의 모든 미래를 위한 아주 견고하고 전략적인 토대입니까?